또한 마찬가지 이걸 매도로 본다면 여기서 매수한 이 매수량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팔지 못했으니 한 번 더 올려서 팔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주가가 쭉 내려가죠.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만듭니다. 자, 이 상한가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역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이미 세력이 접수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갭 상승을 시켜서 이렇게 음봉을 만듭니다. 음봉을 만드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이제 주시해 보여야 되겠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요것이 요 봉이 매도냐 매집이냐라고 이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봉이 매도였다면 세력이 매도를 했다면 주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오르지 않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이 봉을 감싸는 양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봉이 생겨도 거래량이 그래도 꽤 터졌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거래량을 올려놨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반보다도 높은 가격에 주가를 형성시켰네요. 어쩌면 이거보다 단가는 낮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세력의 단가는 아마 이 정도, 요거 반의 반 정도, 이 정도 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분봉을 다 분석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력의 단가는 이 봉의 반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해서 이 중간값이죠. 그죠? 이 중간값의 평균가를 지키면 우리가 지지하면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한다는 관점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값을 지켜주고 주가가 상승을 한번 했고요. 네,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저가를 안 깨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 저가가 안 깨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중간값에서의 상승만 해도 한 12% 정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한가를 만들게 됩니다. 거래량이 꽤 되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가 11,815원, 11,815원. 요 정도 선이 이 캔들을 만든 세력의 중간값,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는데 음봉 만든 걸 봤더니 시가가 7% 정도 떴고요. 고가 10% 정도 갔다가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라 하죠? 거래량 분석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만든 것보다 적어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 거래량,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세력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으면 당연히 높은 곳에서 주가를 팔으려면 이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음봉이라도. 근데 양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한 번쯤은 더 올려서 거래를 일으켜서 팔겠다. 어떤 경우가 똑같으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렇게 도치를 만들어요. 사실은 여기서 저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가가 더 빠지는 거야.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어때요? 적죠. 그죠? 이 양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많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고점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량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않았겠다. 주가를 내리는 걸 보면 겁이 나죠. 겁날 필요가 없겠죠. 들어가야죠, 당연히. 왜?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한가를 만든 이 상한가의 중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빠져요. 또 빠지는데 거래량이 적어요. 적은데 어떻습니까? 봉이 짧죠. 이게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분석이 이제 됐던 거죠.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트를 읽는 눈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깊어지겠죠. 일부러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대동기어를 좀 지우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거래량 장대 항공 생기잖아요. 장대 항공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 정도 그려놓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 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행동하지 않고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적어요. 적으니까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주지 않고 올라가네요. 그죠? 요 근방에 옵니다. 근방에서 양봉을 2개 정도 그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먹자고 이런 거래량을 터뜨려서 올렸겠습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거래량을 만든 세력을 또 마찬가지 반을 그려보는 겁니다. 반을 그려보고요. 기다려보는 거죠. 24,800원, 24,080원. 네, 봤습니다. 안 주네요. 네, 이 근방에 와서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여기서 거래가 얼마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정도쯤에 오면 얘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음봉들이 여기서부터 매수한 세력들이 여기서 이런 음봉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정도의 높은 가격에서 따져보면 이 거래량 합치면 이 거래량보다 많죠. 그죠? 많은 거래량으로 매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끌고 온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여기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이것도 전부 매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데 이것도 많은 거래량이지만 이만큼의 많은 거래량이 과연 여기서 매집한 것들, 여기까지 매집한 것들을 다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이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점을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 거래량을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가가 쭉 내려서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기준을 잡는 거죠. 반 이하로 내려오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반을 깰 때 심하게 깨면 우리가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깼다가도 다시 이 반의 가격을 회복해서 지지할 때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식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한가를 만든 게 이 정도, 반 정도가 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은 이거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오면 우리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가가 내려와서 요 근방에 와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횡보를 하고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전법들이 거의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결국에는 요 마디에 이 마디에 상승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요 상승해서 실제 돈을 투여된 것을 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게 중심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가 정도가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이것을 깰 때 매도하고 이것을 급하게 내려가면 매수하지 않고 이제 그런 전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제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메이저가 마음대로 이제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관은 어제 그제부터 매도를 좀 했고요. 어제 그저께 거의 31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이 그걸 41만 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칠지 몰라요. 근데 상당히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지역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함유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매수하는 건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분석했던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거래량 터뜨린 것을 어때요? 그 부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또 거래량도 터뜨리고요. 또 터뜨리고 매도를 했다면 이런 식의 매도를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집이라고 보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하다. 특히 이게 대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쪽에 뭐 AI를 접목해서 로봇과 AI를 뭐 접목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굴지에 회사하고도 또 MOU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주가 가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이 조금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관점이 오면 매수 관점이 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주가는 뭐 천장을 우리가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리스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양보다도 거래 비중을 좀 약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점 그런 매수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고요. 그걸 깨면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손절을 짧게 하고 뭐 깨면 손절을 짧게 하고 다시 밑에 내려와서 매수점이 생기면 그때 또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요.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뭐 그런 말씀이고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차트상으로 보면 거래량 분석을 해보면 실제 매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매집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이제 홀딩하고 이거는 한참 동안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6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2배 정도 올라 있는 12,000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번졌는데 실제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분봉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렵고 또 상황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일봉에 대해서만 일봉 거래량을 갖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매매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